아버지는 평생 우리를 위해 사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큰아들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친척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누구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그 순간 구석에 앉아있던 막내딸 지연만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쳤다. 아버지는 정말 외로운 분이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장례식장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사람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외롭다니? 평생 성실하게 살았고 세 남매를 모두 대학까지 보내고 집도 마련해주고 손주들 용돈도 아끼지 않았던 사람이 아닌가. 하지만 진실은 아무도 몰랐다. 김영수 씨는 올해 75이었다. 젊은 시절에는 작은 철공소에서 하루 16시간씩 일했다. 여름이면 땀이 작업복을 흠뻑 적셨고 겨울이면 손이 얼어붙어 망치를 제대로 쥐지 못했다. 그래도 그는 늘 웃었다. 우리 애들만 잘 되면 된다. 그 말이 입버릇이었다. 아내는 늘 말했다. 당신도 좀 쉬어요. 그러면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나중에 쉬면 되지. 하지만 그 나중은 끝내 오지 않았다. 큰아들 민수는 어릴 적 아버지를 무척 존경했다. 하지만 대학에 들어가고 직장을 다니고 결혼하면서 조금씩 마음이 달라졌다. 아버지는 왜 그렇게 고집이실까? 왜 아직도 옛날 방식으로만 생각하지?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다. 전화도 한 달에 한 번이면 많았다. 명절에도 식사만 하고 서둘러 돌아갔다. 둘째 딸 미영은 늘 바빴다. 아이들 학원, 남편 회사, 친구 모임, 부모님을 찾아가는 일은 항상 다음으로 미뤄졌다. 다음 주에 갈게요. 이번 달은 너무 바빠요. 그 말은 몇 년 동안 반복됐다. 막내 지연만은 달랐다. 비록 형편은 가장 어려웠지만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부모님을 찾았다. 반찬도 만들어드리고 병원도 함께 갔다. 어느 날 아버지가 조용히 물었다. 지연아. 네. 내가 혹시 짐이 되니? 지연은 깜짝 놀랐다. 무슨 말씀을 하세요? 형들도 바쁜데 나까지 귀찮게 하는 것 같아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연은 참았던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 우리가 부모님께 받은 사랑은 평생 다 갚아도 부족해요. 영수 씨는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바라봤다. 하지만 그의 눈가에는 작은 눈물이 맺혀 있었다. 몇 달 뒤 아내마저 세상을 떠났다. 그날 이후 영수 씨의 집은 너무 조용해졌다. 식탁에는 혼자 먹는 밥, 거실에는 혼자 보는 텔레비전. 밤이면 아내 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다. 여보, 당신 없으니까 집이 너무 크네. 처음에는 자식들이 자주 찾아올 줄 알았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큰아들은 일이 바빴다. 둘째는 아이들 때문에 시간이 없었다. 전화벨은 하루 종일 울리지 않는 날이 더 많았다. 영수 씨는 휴대전화를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다. 먼저 전화하면 귀찮아할까. 결국 번호를 누르지 못했다. 어느 비 오는 날이었다. 우산도 없이 시장에서 천천히 걸어오는 영수 씨를 한 아주머니가 불렀다. 아저씨, 혼자세요? 영수 씨는 씁쓸하게 웃었다. 네, 혼자입니다. 그 한마디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외로움이 담겨 있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온 그는 오래된 가족 사진을 꺼냈다. 아이들이 어릴 적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사진을 쓰다듬으며 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때가 제일 행복했구나. 그는 몰랐다. 그 가족 사진 한 장이 훗날 세 남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며칠 뒤 아침이었다. 김영수 씨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은퇴한 지 오래였지만 몸은 여전히 그 시간에 깨어났다.
부엌으로 가 전기포트에 물을 올리고 혼자 식탁에 앉아 김치와 된장국으로 아침을 먹었다. 예전에는 네 식구가 둘러앉아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식탁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조용히 울렸다. 식사를 마친 그는 벽에 걸린 가족사진 앞에 한참을 서 있었다. 사진 속 어린 민수는 아버지 목에 매달려 환하게 웃고 있었고 미영은 양손으로 V자를 그리며 장난을 치고 있었다. 막내 지연은 아버지 품에 안겨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영수 씨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다. 너희도 이런 때가 있었지. 그 말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다. 그날 오후 지연이 반찬통을 들고 집을 찾았다. 아버지. 문을 열자 환한 목소리가 집안을 채웠다. 영수 씨 얼굴에도 오랜만에 웃음이 번졌다. 왔구나. 오늘은 갈비찜 해왔어요. 또 힘들게 뭘 했니? 아버지 드시라고 하는 건 하나도 안 힘들어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식사를 했다. 혼자 먹을 때는 반 공기도 힘들던 영수 씨가 그날은 두 공기를 비웠다. 지연은 괜히 장난스럽게 말했다. 역시 같이 먹어야 맛있죠? 영수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식사를 마친 뒤 지연은 집안 청소를 시작했다. 오래된 책장을 정리하던 중 작은 상자 하나가 떨어졌다. 상자 안에는 낡은 공책 여러 권이 들어 있었다. 겉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우리 가족 이야기. 지연은 조심스럽게 첫 장을 펼쳤다. 1989년 4월 3일. 오늘 민수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교복 입은 모습을 보니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다. 돈이 없어 내 작업복은 또 기웠지만 괜찮다. 우리 아들이 웃었으니까. 지연의 손이 멈췄다. 다음 장을 넘겼다. 1992년. 미영이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고 했다. 학원비가 부족해 점심을 굶었다. 그래도 아이가 웃으니 배가 부르다. 또 한 장. 1998년. 지연이가 폐렴으로 입원했다. 병원비가 부족해 아끼던 시계를 팔았다. 시계는 다시 살 수 있지만 아이 건강은 다시 살 수 없다. 지연은 결국 눈물을 참지 못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지연은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왜 그래? 우리 아버지는 한 번도 힘들다는 말씀을 안 하셨어. 오늘 일기장을 봤는데 목소리가 떨렸다. 남편도 아무 말 없이 이야기를 들었다. 한편 큰아들 민수는 회사에서 중요한 승진을 앞두고 있었다. 성과만 생각하며 정신없이 일하던 그는 아버지 생신이 다가오는 것도 잊고 있었다. 휴대전화 달력을 보던 아내가 말했다. 여보, 응? 이번 주말 아버님 생신인데? 민수는 잠시 멈칫했다. 아, 맞네. 하지만 곧바로 말했다. 이번에는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못 갈 것 같아. 아내는 조용히 물었다. 회의는 또 있지만 부모님 생신은 매년 기다려주지 않잖아.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둘째 미영도 마찬가지였다. 아이 학원, 남편 회사 행사, 친구 모임. 일정표는 빈칸이 없었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보며 혼잣말했다. 다음 주에 가면 되겠지. 하지만 그 다음 주는 또 지나가 버렸다. 며칠 후 영수 씨는 혼자 병원을 찾았다. 의사는 검사 결과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추가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많이 안 좋은가요? 지금은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영수 씨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병원을 나와 벤치에 앉은 그는 휴대전화를 꺼냈다. 큰아들 번호를 눌렀다가 지웠다. 둘째 딸 번호도 눌렀다가 지웠다. 마지막으로 지연의 이름 앞에서 손이 멈췄다. 괜히 걱정시키지 말자. 그는 끝내 아무에게도 전화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때 그는 아직 몰랐다. 며칠 뒤 병원에서 듣게 될 한마디가 세 남매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병원 재검사 날, 김영수 씨는 혼자 병원을 찾았다. 새벽부터 비가 내리고 있었다. 우산을 쓰고 천천히 병원 복도를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은 유난히 작아 보였다. 접수창구 직원이 말했다. 김영수님,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의사는 검사 결과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김 선생님. 네. 당장 생명이 위급한 상태는 아닙니다. 영수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려는 순간 의사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치료를 서두르셔야 합니다. 혼자 계신다고 하셨죠? 영수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자녀분들과 꼭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의사의 말에 영수 씨는 희미하게 웃었다. 애들이 다 바쁩니다. 그 한마디에 의사도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 병원을 나온 영수 씨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다. 주머니에서 오래된 휴대전화를 꺼냈다. 큰아들 민수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3번 울린 뒤 자동응답으로 넘어갔다.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영수 씨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다. 둘째 딸 미영에게도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지금 회의 중이에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짧은 문자 한 통이 도착했다. 그는 휴대전화를 천천히 주머니에 넣었다. 잠시 망설이다 막내 지연의 번호를 눌렀지만 이내 손을 멈췄다. 괜히 걱정만 시키겠지. 집으로 돌아온 그는 거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벽에는 아이들의 졸업사진이 걸려 있었다. 사진 하나하나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우리 애들 참 잘 컸다. 그 순간에도 그는 자신보다 자식들을 먼저 생각하고 있었다. 며칠 후, 막내 지연이 다시 집을 찾았다. 문을 열자 아버지 얼굴이 평소보다 수척해 보였다. 아버지, 왜 이렇게 살이 빠지셨어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영수 씨는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지연은 쉽게 믿지 않았다. 식사를 하던 중 지연은 식탁 위에 놓인 병원 봉투를 발견했다. 병원 다녀오셨어요? 영수 씨는 순간 당황했다. 그냥 정기검진이야. 하지만 봉투 안에서 검사 결과지가 살짝 보였다. 지연은 아무 말 없이 봉투를 들었다. 영수 씨는 말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검사 결과를 읽던 지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아버지, 이걸 왜 혼자 숨기셨어요? 영수 씨는 조용히 웃었다.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라니요. 지연은 결국 눈물을 흘렸다. 우리가 가족인데 왜 혼자 견디세요? 그날 저녁, 지연은 큰오빠 민수와 둘째 언니 미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빠, 아버지 병원 다녀오신 거 알아? 병원? 민수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미영도 마찬가지였다. 무슨 병원이야? 지연은 울먹이며 말했다. 아버지가 혼자 검사 받으셨는데 우리한테 말도 안 하셨어.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세 남매는 처음으로 자신들이 얼마나 부모에게 무심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다음 날, 민수는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를 앞두고 있었지만 회의 자료를 바라보다가 한 장면이 떠올랐다. 초등학교 운동회, 비가 쏟아지던 날, 아버지는 우산도 쓰지 않고 자신을 업고 집까지 걸어왔었다. 그때는 당연한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날 아버지는 감기에 걸려 며칠 동안 앓으셨다. 그런데도 단 한 번도 힘들다고 말하지 않았다. 민수의 눈가가 붉어졌다. 미영 역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사진 속에는 피아노 앞에서 웃고 있는 어린 자신이 있었다. 그 사진 뒤에는
아버지의 글씨가 적혀 있었다. 우리 딸이 웃는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 미영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 그날 밤, 세 남매는 처음으로 함께 만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다. 아버지가 이미 오래전부터 가족들에게 남길 마지막 선물을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 선물은 돈도 집도 아니었다. 가족 모두의 삶을 바꿔놓을 평생 잊지 못할 한 권의 편지와 일기장이었다. 다음 날 저녁, 세 남매는 오랜만에 아버지 집에 함께 모였다.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된장국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김영수 씨는 앞치마를 두른 채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다 왔구나. 세 남매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버지는 몸이 편치 않은데도 자식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하나하나 준비해 놓고 있었다. 큰아들 민수가 좋아하는 갈비찜, 둘째 미영이 좋아하는 잡채, 막내 지연이 좋아하는 동태전. 식탁은 옛날 명절처럼 가득 차 있었다.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이런 걸 왜 다 하셨어요? 영수 씨는 웃으며 대답했다. 오랜만에 우리 가족이 다 모였잖아. 아버지가 제일 행복한 날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 남매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식사가 끝난 뒤 영수 씨는 작은 상자 하나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이건 나중에 내가 없을 때 열어보렴. 세 남매는 놀란 표정으로 상자를 바라봤다. 지연이 급히 말했다. 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영수 씨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사람은 누구나 준비는 해야 하는 거란다. 며칠이 지나고 영수 씨는 치료를 시작했다. 지연은 가능한 날마다 병원을 함께 다녔다. 민수도 퇴근 후 병실을 찾기 시작했고 미영도 아이들과 함께 자주 찾아왔다. 병실에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간호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가족들이 자주 오시니까 표정이 정말 좋아지셨어요. 영수 씨는 손주들을 바라보며 행복하게 웃었다. 이것만으로도 오래 산 보람이 있구나. 어느 일요일, 막내 손자가 물었다. 할아버지, 응? 할아버지는 왜 엄마 삼촌을 그렇게 많이 사랑해? 영수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사랑은 계산하는 게 아니란다. 주는 만큼 행복해지는 거야. 손자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세 남매는 또다시 눈시울이 붉어졌다. 몇 주 후, 치료를 마친 영수 씨는 집으로 돌아왔다. 몸은 많이 약해졌지만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있었다. 그날 밤, 그는 혼자 방으로 들어가 오래된 공책을 펼쳤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천천히 글을 적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혹시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너희보다 조금 먼저 긴 여행을 떠났을지도 모르겠다.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평생 행복했다. 가난했지만 너희 웃는 얼굴이 있어서 행복했고, 힘들었지만 가족이 있어서 행복했다. 아버지는 돈 많은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세상 누구보다 부자였다. 너희 셋이 있었기 때문이다. 혹시 서로 다투는 일이 생기더라도 절대 등을 돌리지 마라. 형제자매는 부모가 세상에 남겨주는 마지막 선물이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가족은 한 번 잃으면 다시 만들 수 없다. 명절에 꼭 만나고 서로 안부를 자주 묻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함께 견뎌라. 그것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바라는 소원이다. 그리고 가끔은 하늘을 보며 웃어주렴. 그 웃음만 봐도 나는 충분히 행복할 것이다. 사랑한다. 정말 많이 사랑한다. 편지를 다 쓴 영수 씨는 조용히 봉투를 접어 상자 안에 넣었다.
그리고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다. 이제 됐다. 창밖에는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그 노을처럼 그의 마음도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새 남매는 아직 그 편지를 읽지 못했다. 그리고 그 편지 한 장이 훗날 온 가족의 삶을 바꾸고 서로 멀어졌던 마음을 다시 이어주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아직은 알지 못했다. 가을바람이 제법 차가워진 어느 아침이었다. 김영수 씨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났다.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고 작은 화분에 물을 주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부터 함께 키우던 난초였다. 여보, 올해도 꽃이 피었네. 혼잣말을 하며 미소를 지었지만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다. 잠시 후 그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다. 휴! 숨이 가빠졌다. 의자를 붙잡고 겨우 앉았지만 식은 땀이 흘러내렸다. 잠시 후 증상이 조금 나아지자 그는 중얼거렸다. 괜찮아질 거야. 그리고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았다. 자식들이 걱정할까 봐서였다. 그날 오후 막내 지연은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었다. 평소라면 아버지에게서 잘 지내냐는 짧은 문자라도 왔을 시간이었다. 하지만 휴대전화는 조용했다. 지연은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신호음만 계속 울렸다. 1번, 2번, 3번, 끝내 받지 않았다. 불안해진 지연은 곧장 아버지 집으로 달려갔다. 현관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아버지, 급히 안으로 들어간 지연은 거실에서 쓰러져 있는 아버지를 발견했다. 아버지, 떨리는 손으로 119에 신고한 뒤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영수 씨는 희미하게 눈을 떴다. 지연아, 말하지 마세요. 곧 구급차 와요. 하지만 영수 씨는 힘겹게 미소를 지었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에 지연은 눈물을 쏟아냈다. 왜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세요? 구급차는 곧 병원으로 향했다. 지연은 이동하는 내내 큰오빠와 둘째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빠,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민수는 회의 중이었지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뭐라고? 지금 병원으로 와. 미영도 아이들을 친정 어머니에게 맡기고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다. 응급실 앞. 새 남매는 말없이 의사만 바라보고 있었다. 몇 시간이 흐른 뒤 의사가 나왔다. 다행히 위기는 넘기셨습니다. 세 사람은 동시에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의사의 다음 말은 무거웠다. 이제는 가족분들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혼자 생활하시기에는 많이 힘드십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미영도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동안 아버지가 얼마나 외롭게 버텨왔는지 이제야 실감이 났다. 그날 밤 병실에는 세 남매가 모두 남아 있었다. 영수 씨가 천천히 눈을 떴다. 다 왔구나. 민수는 아버지 손을 꼭 잡았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영수 씨는 고개를 저었다. 왜 미안하냐? 다들 열심히 사느라 바빴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수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아버지는 늘 우리를 이해해 주셨는데 우리는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병실 안은 울음소리만 가득했다. 며칠 후 영수 씨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세 남매는 의논 끝에 한 가지 약속을 했다. 매일 한 명씩 아버지를 찾아오기. 주말에는 가족 모두 함께 식사하기. 하루에 한 번은 반드시 안부 전화하기. 작은 약속이었지만 영수 씨에게는 세상 어떤 선물보다 큰 행복이었다. 병실 창가에 앉아 가족들이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바라보던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것이면 충분하다.
내가 바라던 가족이 다시 돌아왔구나. 그러나 그날 저녁 간호사가 지연에게 조용히 건넨 작은 상자 하나가 또 다른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다. 그 상자 안에는 아버지가 몇 달 동안 몰래 준비한 또 하나의 편지가 들어 있었다. 그 편지에는 세 남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진실이 적혀 있었다. 병실 창가에는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김영수 씨는 조용히 잠들어 있었고 세 남매는 병실 한쪽에서 작은 상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간호사가 말했다. 김영수 어르신께서 혹시라도 본인이 깨어나지 못하는 일이 생기면 가족들에게 꼭 전해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순간 병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다. 지연이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가족사진 한 장과 편지 봉투 3개가 들어 있었다. 봉투에는 각각 이름이 적혀 있었다. 민수에게, 미영에게, 지연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더 큰 봉투 하나. 우리 가족 모두에게. 먼저 큰아들 민수가 자신의 편지를 펼쳤다. 사랑하는 민수야. 너는 어릴 적부터 책임감이 강한 아이였다.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넘어져 무릎이 다 찢어졌는데도 끝까지 달리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난다. 아버지는 그날 많이 울었다. 혹시 내가 힘들어도 가족 앞에서는 강한 척만 하지는 말아라. 강한 사람도 기대어 쉴 곳이 필요하다. 가족은 바로 그런 존재란다. 민수는 편지를 끝까지 읽지 못했다. 눈물이 종이를 적셨다. 둘째 미영도 봉투를 열었다. 사랑하는 우리 딸. 내가 피아노를 치며 웃던 날들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혹시 엄마가 되고 아내가 되면서 너무 많은 짐을 혼자 지고 있지는 않니? 가끔은 쉬어도 된다. 행복한 엄마가 행복한 가정을 만든단다. 너 자신도 많이 사랑해 주렴. 미영은 입을 틀어막고 울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끝까지 우리 걱정만 하셨네. 마지막으로 지연이 편지를 펼쳤다. 막내 지연아. 아버지가 가장 미안한 사람은 너다. 늘 곁을 지켜줬는데도 해준 것이 없구나. 하지만 기억해다오. 효도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손 한번 잡아주는 것, 함께 웃어주는 것. 그것이면 부모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하다. 지연은 끝내 참지 못하고 흐느껴 울었다. 아버지, 마지막 봉투, 우리 가족 모두에게. 세 남매는 함께 봉투를 펼쳤다. 안에는 오래된 통장 하나가 들어 있었다. 잔액은 겨우 183만 원. 민수는 놀랐다. 아버지는 평생 모아두신 돈이 훨씬 많은 줄 알았는데 그때 통장 아래 작은 메모가 보였다. 돈은 대부분 너희 등록금과 결혼 준비 그리고 손주들 교육비로 사용했다. 후회는 없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투자였으니까.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누구도 말을 하지 못했다. 그날 저녁 민수는 회사에 휴직을 신청했다. 미영은 아이들에게 말했다. 이제부터는 한 달에 2번이 아니라 매주 할아버지 댁에 가자. 손주들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좋아요. 지연은 조용히 아버지 손을 잡았다. 이제는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요. 며칠 후 영수 씨는 의식을 회복했다. 눈을 뜨자 가장 먼저 보인 것은 세 남매와 손주들이 모두 모여 있는 모습이었다. 그는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다들 왜 이렇게 많이 왔니? 민수가 웃으며 말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 곁을 지킬 차례입니다. 영수 씨는 천천히 세 남매를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는 평생 바라던 행복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몇 주 뒤 가족 모두가 함께 떠나는 작은 여행에서 평생 잊지 못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퇴원하는 날, 병원 앞에는 세 남매와 손주들까지 모두 모여 있었다. 민수가 휠체어를 밀며 웃었다. 아버지, 오늘은 집으로 가는 날입니다. 영수 씨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가족들을 바라보았다.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미영이 미소를 지었다. 이제는 저희 차례예요. 평생 아버지가 해주셨잖아요. 영수 씨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맺혀 있었다. 집에 도착하자 손주들이 먼저 뛰어들어갔다. 할아버지, 집 청소 다 했어요. 거실에는 새 커튼이 달려 있었고 낡은 전등도 밝은 LED로 교체되어 있었다. 부엌 냉장고에는 반찬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 현관 한쪽에는 커다란 달력이 걸려 있었다. 영수 씨가 가까이 다가가 보니 날짜마다 이름이 적혀 있었다. 월요일 민수, 화요일 미영, 수요일 지연, 목요일 민수, 금요일 미영, 토요일 가족 모두, 일요일 손주들과 외출. 영수 씨는 놀라서 물었다. 이게 뭐냐? 지연이 환하게 웃었다. 이제 아버지가 혼자 계시는 날은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영수 씨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흘렸다. 며칠 후, 토요일이 되자 온 가족이 함께 근처 공원으로 소풍을 갔다. 손주들은 연을 날리고 며느리와 사위는 도시락을 펼쳤다. 영수 씨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말했다. 예전에도 이런 날이 있었지. 민수가 조용히 대답했다. 아버지, 이제부터는 이런 날을 더 많이 만들겠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막내 손자가 말했다. 우리 가족 사진 찍어요. 모두가 나란히 섰다. 사진을 찍으려던 순간 영수 씨는 갑자기 말했다. 잠깐. 그리고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30년 전 찍었던 가족 사진이었다. 어린 세 남매가 부모님 곁에서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이 자리에서 다시 찍자. 모두가 같은 자리, 비슷한 자세로 섰다. 찰칵? 사진이 찍히는 순간이었다. 손주가 외쳤다. 할아버지 웃으세요. 영수 씨는 아이처럼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는 오랫동안 가족들이 보지 못했던 가장 밝은 웃음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뒤 손주들이 새로 찍은 사진을 인화해 액자에 넣었다. 그리고 오래된 가족 사진 옆에 나란히 걸어두었다. 영수 씨는 두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시간은 많이 흘렀지만 우리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구나. 그날 밤 큰아들 민수는 아버지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다. 마지막 장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가족은 서로 완벽해서 함께하는 것이 아니다. 부족한 서로를 끝까지 품어주기 때문에 가족이다. 민수는 일기장을 덮으며 다짐했다. 이제는 절대 후회하지 않는 아들이 되겠습니다. 며칠 뒤 동네 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왔다. 김영수 어르신, 다음 달 효 가족상 후보로 추천되셨습니다. 영수 씨는 손사래를 쳤다. 제가 무슨 상을 받습니까? 하지만 주민은 웃으며 말했다. 상을 받는 건 어르신 한 분이 아니라 서로를 다시 찾은 가족입니다. 그 말을 들은 세 남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들이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었다. 며칠 후 효 가족상 시상식에서 한 사람이 무대에 올라 전할 이야기가 행사장에 있는 모든 사람을 눈물 짓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효 가족상 시상식 당일, 시청 강당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노부부, 자녀들, 학생들까지 객석을 가득 메웠다. 사회자가 말했다. 올해 효 가족상은 서로를 다시 이해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된 김영수 가족에게 돌아갑니다. 박수가 쏟아졌다.
하지만 김영수 씨는 무대에 오르기를 망설였다. 내가 무슨 상을 받는다고. 민수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아버지, 이 상은 아버지가 평생 살아오신 삶에 대한 감사입니다. 무대 위, 영수 씨는 천천히 마이크 앞에 섰다. 잠시 객석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자식들이 잘 되기만 바라며 살아온 평범한 아버지입니다. 강당은 금세 조용해졌다. 젊을 때는 돈을 많이 벌면 가족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보니 가장 소중한 것은 돈이 아니라 함께 밥 먹는 시간이었습니다. 객석 여기저기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영수 씨는 말을 이어갔다. 자식들이 바빠서 찾아오지 못한다고 원망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 아이들도 자기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다렸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웃으며 함께할 날이 올 거라고. 그는 세 남매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오늘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순간 사회자가 객석을 향해 말했다. 오늘 특별히 가족들이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어린 시절 흑백 사진. 운동회에서 아이를 업고 달리던 아버지. 비 오는 날 우산을 자식에게 씌워주던 모습. 졸업식에서 환하게 웃던 가족 사진. 그리고 최근 함께 찍은 가족 사진까지. 사진이 한 장씩 넘어갈 때마다 객석은 조용해졌다. 영상의 마지막에는 영수 씨가 일기장에 적었던 문장이 나타났다. 가족은 사랑을 표현할 시간이 있을 때 표현해야 합니다. 내일은 누구에게도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훔쳤다. 영상이 끝나자 큰아들 민수가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성공만 바라보며 달렸습니다. 돈을 벌면 효도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필요한 효도는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울먹이며 말을 이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둘째 미영도 말했다. 아이들에게 좋은 엄마가 되려고만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딸이라는 사실을 잠시 잊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절대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막내 지연이 말했다. 아버지, 우리에게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명절뿐 아니라 평범한 날에도 함께 웃겠습니다. 강당은 기립박수로 가득 찼다. 영수 씨는 눈물을 닦으며 가족들을 꼭 안아주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손주가 조용히 물었다. 할아버지, 가족이 왜 제일 소중해요? 영수 씨는 손주의 손을 꼭 잡고 따뜻하게 대답했다. 세상은 언제든 변하지만 진심으로 서로를 아껴주는 가족은 평생 마음의 집이 되어주기 때문이란다. 손주는 그 말을 마음속 깊이 새겼다. 그날 이후 김영수 가족은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매주 함께 식사하는 전통을 만들었다. 명절이 아니어도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서로의 안부를 묻고 웃으며 시간을 보냈다. 영수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재산은 통장 속 돈이 아니라 다시 하나가 된 우리 가족이었다. 그 미소는 오래도록 가족들의 마음속에 남았다. 효 가족상 시상식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다. 김영수 씨는 거실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다. 창밖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예전 같았으면 그 웃음소리를 혼자 들으며 하루를 보냈겠지만 이제는 달랐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가족단체 대화방이었다. 민수, 이번 주 토요일 시간 비워두세요. 미영, 아이들도 엄청 기대하고 있어요.
지연, 아버지께는 아직 비밀입니다. 영수 씨는 미소를 지었다. 도대체 무슨 일을 꾸미는 거지? 토요일 아침, 집 앞에 승합차 한 대가 멈췄다. 문이 열리자 손주들이 달려왔다. 할아버지, 빨리 타세요. 영수 씨는 놀란 얼굴로 물었다. 어디 가는 거냐? 민수가 웃으며 말했다. 오늘은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는 날입니다. 그냥 즐기시면 됩니다. 차는 2시간을 달려 바다가 보이는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영수 씨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깜짝 놀랐다. 여기는 바로 40년 전 가족들과 처음 여행을 왔던 곳이었다. 그때는 돈이 없어 작은 민박집에서 하루를 보냈지만 아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하루를 보냈었다. 미영이 웃으며 말했다. 아버지 기억나세요? 그때 라면 하나를 다 같이 나눠 먹었잖아요. 영수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는 미안했지. 먹을 것도 제대로 못 사줘서. 그러자 민수가 아버지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아버지, 우리는 비싼 음식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함께 웃었던 그 하루를 기억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영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갔다. 그는 평생 아이들에게 부족한 것만 해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이들이 기억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었다. 손주들은 해변을 뛰어다니며 조개를 줍기 시작했다. 막내 손녀가 작은 조개 껍데기를 들고 달려왔다. 할아버지, 이거 예뻐요? 영수 씨는 손녀를 안아 올리며 말했다.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 왜요? 우리 손녀가 찾았으니까. 가족들은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점심시간. 바닷가에 돗자리를 펴고 도시락을 먹었다. 화려한 음식은 아니었다. 김밥, 과일, 삶은 달걀, 따뜻한 국. 하지만 누구도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았다. 식사를 하던 중 민수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버지, 하나 고백할 게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민수에게 향했다. 예전에는 돈을 많이 벌어야 행복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족보다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런데 아버지가 쓰러지신 날 알았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부모님과 함께할 시간은 다시 살 수 없다는 것을요. 순간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다. 미영도, 지연도, 며느리도, 사위도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영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민수의 손을 잡았다. 이제 알았으면 됐다. 사람은 누구나 늦을 수 있다. 하지만 너무 늦지만 않으면 된다. 그 말에 손주들까지 조용해졌다. 바닷바람만 부드럽게 불어왔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가족들은 붉게 물든 노을을 함께 바라보고 있었다. 영수 씨는 속으로 생각했다. 내 인생 마지막 여행이 되더라도 후회는 없겠다. 가족과 함께 있으니 오늘이 가장 행복한 날이다. 하지만 그날 밤 민박집에서 오래된 앨범을 정리하던 지연은 한 장의 사진 뒤에 숨겨져 있던 뜻밖의 편지를 발견하게 된다. 그 편지에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평생 자식들에게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비밀이 적혀 있었다. 그날 밤 바닷가 민박집에는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오고 있었다. 손주들은 하루 종일 뛰어논 탓에 깊이 잠들었고 어른들은 거실에 둘러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다. 막내 지연은 오래된 가족 앨범을 정리하다가 사진 한 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발견했다. 사진을 주워드는 순간 뒤쪽에 접힌 편지 한 장이 끼워져 있는 것이 보였다. 누렇게 바랜 봉투에는 익숙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 글씨는 이미 세상을 떠난 어머니의 필체였다.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빠,
언니, 이거 엄마 글씨 같아요. 모두가 조용히 지연 곁으로 모였다. 영수 씨도 놀란 얼굴로 봉투를 바라보았다. 여보가 이런 편지를 남겼다고? 그는 처음 보는 편지였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여러 번 접었다 펼친 흔적이 있는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아마 여러분 곁에 없겠지. 하지만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나는 여러분 덕분에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었단다. 미영은 벌써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다. 너희 아버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단다. 힘들어도 웃었고 아파도 내색하지 않았고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늘 너희를 먼저 생각했다. 그러니 나 대신 꼭 부탁한다. 아버지를 혼자 두지 말아다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세 남매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마치 어머니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만 같았다. 민수는 숨을 고른 뒤 다시 읽었다. 그리고 형제끼리 절대로 멀어지지 마라. 부모가 떠난 뒤에도 서로의 부모가 되어주렴. 힘든 일이 생기면 먼저 손을 내밀고 기쁜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함께 웃어라. 그것이 내가 마지막으로 바라는 소원이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었다. 돈은 많았다가도 없어질 수 있다. 건강도 언젠가는 약해진다. 하지만 가족이 서로 믿어주는 마음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지 말아라. 내일은 누구도 알 수 없으니까. 사랑한다. 정말 많이 사랑한다. 편지를 모두 읽은 민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거실에는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다. 영수 씨는 조용히 편지를 받아 한 줄 한 줄 다시 읽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당신 말대로 됐어. 우리 아이들이 다시 하나가 되었어.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날 밤, 세 남매는 늦은 시간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린 시절 함께 놀던 기억, 가난했지만 웃음이 끊이지 않았던 집, 아버지가 밤늦게 퇴근하면서도 아이스크림 하나씩 사오던 이야기, 어머니가 생일마다 미역국을 끓여주던 이야기, 웃다가 울고 울다가 다시 웃었다. 그제야 모두가 깨달았다. 행복은 특별한 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평범했던 하루하루 속에 숨어 있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가족들은 바닷가에서 함께 사진을 찍었다. 촬영을 마친 뒤 영수 씨가 손주들에게 말했다. 얘들아, 혹시 나중에 할아버지가 없어도 오늘을 꼭 기억해라. 막내 손녀가 고개를 갸웃했다. 왜요? 영수 씨는 손녀를 꼭 안아주며 웃었다. 가족이 함께 웃었던 날은 평생 힘이 되어주거든. 손녀는 아무 말 없이 할아버지를 꼭 껴안았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어른들은 또다시 눈시울을 붉혔다. 집으로 돌아온 지 며칠 뒤 김영수 씨는 가족들을 모두 집으로 불러 모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오늘은 꼭 너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그 한마디에 가족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의 고백은 가족 모두의 삶을 다시 한번 바꾸는 계기가 될 예정이었다. 며칠 뒤 저녁, 김영수 씨의 집에는 오랜만에 가족 모두가 모였다. 식탁에는 따뜻한 된장찌개와 생선구이, 잡채, 나물 반찬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예전 같으면 식사만 하고 서둘러 돌아갔겠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시계를 보지 않았다. 식사가 끝나자 영수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거실 서랍에서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오늘은 꼭 너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세 남매는 조용히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영수 씨는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낡은 작업 장갑 한 켤레가 들어 있었다. 손가락 끝은 모두 닳아 있었고 군데군데 기름때가 배어 있었다. 손주가 신기한 듯 물었다. 할아버지, 이 장갑은 왜 이렇게 오래됐어요? 영수 씨는 장갑을 쓰다듬으며 웃었다. 이 장갑 덕분에 우리 가족이 살았단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너희는 아마 모를 거다. 아버지는 젊었을 때 하루에 3곳을 다니며 일했다. 낮에는 철공소, 저녁에는 공사장, 새벽에는 신문 배달. 민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3군데나요? 영수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부족했다. 그래서 잠자는 시간을 줄였다. 미영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엄마도 알고 계셨어요? 알고 있었지. 하지만 엄마는 늘 말했단다. 아이들만 모르게 하자. 부모가 힘든 걸 아이들이 알면 마음이 무거워진다. 그 말을 듣자 세 남매는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동안 부모님이 힘들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힘든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던 것이었다. 영수 씨는 상자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안에는 오래된 병원 영수증이 여러 장 들어 있었다. 이게 뭔지 아니? 민수가 조심스럽게 받아보았다. 날짜는 30년 전. 금액은 당시로서는 매우 큰 돈이었다. 이게 무슨 병원비예요? 영수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사실은 그때 아버지가 크게 다쳤다. 순간 모두가 놀랐다. 공사장에서 사고가 났다. 허리를 크게 다쳤지만 병원에 오래 있을 수 없었다. 너희 등록금 낼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미영은 입을 막았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다시 일을 나갔다. 민수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영수 씨는 미소를 지었다. 부모는 원래 그런 거다. 자식 걱정은 해도 자기 걱정은 잘 안 하게 된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다. 그때 막내 손자가 조용히 물었다. 할아버지, 후회는 안 하세요? 영수 씨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단 한 번도. 다시 태어나도 똑같이 할 거다. 왜냐하면 너희가 내 가족이니까. 그 말에 가족 모두가 눈물을 흘렸다. 잠시 후 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이제부터는 제가 아버지의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미영도, 지연도, 며느리도, 사위도 모두 아버지 곁으로 다가왔다. 손주들까지 함께 손을 잡았다. 영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가족들의 손을 하나씩 감싸쥐었다. 그 순간 그는 평생 처음으로 말했다. 얘들아, 정말 고맙다. 그날 밤이 지나고 가족들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심을 하게 된다. 그 결심은 김영수 씨의 남은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줄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이 될 예정이었다. 김영수 씨가 평생 숨겨왔던 이야기를 들은 뒤 가족들은 쉽게 잠들지 못했다. 거실에 둘러앉은 세 남매는 늦은 밤까지 아무 말 없이 차만 마셨다. 먼저 입을 연 사람은 큰아들 민수였다. 우리가 너무 늦게 깨달은 것 같아. 미영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닦았다. 엄마도 아버지도 한 번도 우리를 원망하지 않았잖아. 지연은 조용히 말했다. 그래서 더 죄송해.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민수가 결심한 듯 말했다. 우리 아버지께 평생 기억에 남을 선물을 드리자. 돈으로 살 수 없는 선물을. 며칠 뒤 세 남매는 몰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오래된 동네 사진관이었다. 사진관 주인은 김영수 씨를 잘 알고 있었다. 영수 형님 가족이 오랜만이네.
민수는 조심스럽게 부탁했다. 아버지 인생을 담은 사진전을 열고 싶습니다. 사진관 주인은 환하게 웃었다. 좋은 일 하는구먼. 세 남매는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며 오래된 사진을 모았다. 흑백 사진 속 젊은 아버지, 어머니와 손을 맞잡고 웃던 모습, 어린 세 남매를 번갈아 업고 있던 사진, 운동회, 졸업식, 결혼식, 손주를 처음 안아보던 날, 사진 한 장 한 장마다 가족의 시간이 담겨 있었다. 손주들도 함께 준비했다. 초등학생 손녀는 색종이로 하트를 만들어 붙였다.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색이 노란색 맞죠? 막내 손자는 커다란 글씨로 썼다. 할아버지, 오래오래 우리 곁에 계셔주세요. 삐뚤빼뚤한 글씨였지만 누구보다 진심이 담겨 있었다. 드디어 약속한 날이 되었다. 민수가 아버지를 모시고 주민센터 작은 전시장으로 향했다. 여기가 어디냐? 잠깐만 들어가 보세요. 문이 열리는 순간 영수 씨는 걸음을 멈췄다. 벽면 가득 자신의 인생이 펼쳐져 있었다. 젊은 시절 작업복을 입은 사진, 가족을 안고 활짝 웃던 사진, 손주와 함께 찍은 최근 사진, 사진 아래에는 가족들이 직접 쓴 짧은 글이 붙어 있었다. 민수가 쓴 글, 아버지의 희생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미영이 쓴 글, 아버지의 사랑은 늘 조용했지만 누구보다 컸습니다. 지연이 쓴 글, 평생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며느리와 사위도 글을 남겼다. 손주들은 그림을 그려붙였다. 전시장 한가운데에는 커다란 액자가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우리 가족의 가장 큰 재산은 아버지였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김영수 씨는 끝내 눈물을 참지 못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액자를 바라보았다. 잠시 후 그는 가족들을 향해 돌아섰다. 나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한참 뒤 겨우 입을 열었다. 나는 평생 너희에게 부족한 아버지인 줄만 알았다. 민수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아버지였습니다. 미영도 울면서 말했다. 우리가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손주들이 달려와 영수 씨를 꼭 안았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영수 씨도 손주들을 품에 안으며 웃었다. 할아버지도 많이 사랑한다. 그 순간 전시장 안에는 웃음과 눈물이 함께 흘렀다. 사진관 주인도, 주민센터 직원도, 우연히 구경하던 사람들까지 모두 눈시울을 붉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수 씨는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여보, 당신이 보고 있지?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잘 자랐어. 맑은 하늘 사이로 따뜻한 햇살이 비추고 있었다. 그날 이후 김영수 씨는 매일 아침 가장 먼저 가족 단체방에 인사를 남겼다. 그리고 가족들은 아무리 바빠도 하루 한 번은 서로의 안부를 묻기 시작했다. 그 작은 습관은 가족을 더욱 단단하게 이어주었다. 하지만 아직 이야기의 마지막은 아니었다. 몇 달 뒤 김영수 씨의 80번째 생일에 가족들이 준비한 마지막 선물은 모두를 눈물바다로 만들게 된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김영수 씨는 어느덧 80번째 생일을 맞이하게 되었다. 예전 같으면 조용히 미역국 한 그릇 먹고 지나갔을 날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다. 세 남매는 몇 달 전부터 비밀리에 생일을 준비하고 있었다. 민수가 단체 대화방에 글을 올렸다. 이번 생일은 아버지께 평생 잊지 못할 하루를 만들어 드립시다. 모두가 같은 마음이었다. 생일 아침, 영수 씨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있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누구세요? 문을 열자 손주들이 풍선을 들고 외쳤다. 생신 축하드립니다.
뒤이어 민수와 미영, 지연, 며느리와 사위까지 모두 활짝 웃으며 들어왔다. 영수 씨는 놀라서 두 손으로 입을 가렸다. 이게 다 뭐냐? 손주가 웃으며 말했다. 오늘은 할아버지의 날이에요. 집안은 어느새 작은 축제장이 되어 있었다. 벽에는 손주들이 직접 만든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우리 가족의 영웅, 아버지, 생신 축하드립니다. 식탁에는 미역국과 잡채, 갈비찜, 전, 과일, 떡, 케이크까지 가득 차려졌다. 모두가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이었다. 영수 씨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식사가 끝난 뒤 불이 꺼지고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첫 화면에는 젊은 시절의 김영수 씨가 작업복을 입고 웃고 있는 사진이 나타났다. 이어 손주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우리 할아버지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사람입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언제나 우리 편입니다. 할아버지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영수 씨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영상이 끝난 뒤 민수가 마이크를 들었다. 아버지, 예전에는 성공이 가장 중요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민수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미영도 앞으로 나왔다. 엄마가 떠난 뒤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혼자 계시게 하지 않겠습니다.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버지, 저는 다음 생에도 아버지 딸로 태어나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은 영수 씨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잠시 후 막내 손녀가 작은 상자를 들고 왔다. 할아버지, 이건 제가 만든 선물이에요. 상자 안에는 손녀가 직접 접은 종이약 80마리와 작은 편지가 들어 있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할아버지, 오래오래 저랑 손잡고 산책해 주세요. 짧은 글이었지만 영수 씨는 그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다. 그날 저녁, 가족 모두가 거실에 둘러앉아 옛날 사진을 보며 웃고 있었다. 영수 씨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평생 큰 집도 많은 돈도 남기지 못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자 민수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버지, 아버지는 돈보다 훨씬 더 큰 재산을 남기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가족을 남겨주셨잖아요.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영수 씨는 혼자 방으로 들어가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제는 언제 눈을 감아도 후회가 없겠다. 하지만 운명은 그에게 마지막으로 가족과 함께할 아주 특별한 시간을 한 번 더 선물하고 있었다. 그 마지막 시간은 훗날 손주들이 평생 잊지 못할 약속으로 이어지게 된다. 80번째 생일이 지나고 며칠 후, 김영수 씨의 집은 예전과 달리 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아침이면 민수가 안부 전화를 했고, 점심에는 미영이 반찬을 들고 찾아왔으며, 저녁에는 지연이 함께 산책을 나갔다. 손주들은 학교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할아버지 집으로 향했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 들려드릴게요. 영수 씨는 하루 중 그 시간이 가장 행복했다. 어느 토요일, 막내 손자가 말했다. 할아버지, 오늘은 저희랑 공원 가요. 가족들은 도시락을 싸들고 집 근처 공원으로 향했다. 푸른 잔디 위에서 손주들은 공을 차고 뛰어다녔다. 영수 씨는 벤치에 앉아 아이들을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다. 정말 행복하구나. 잠시 후, 손녀가 할아버지 옆에 앉았다. 할아버지, 네. 나중에 제가 어른이 되면 할아버지처럼 살고 싶어요.
영수 씨는 웃으며 물었다. 왜? 손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할아버지는 누구한테나 친절하시잖아요. 그리고 가족을 정말 많이 사랑하시잖아요. 영수 씨는 손녀의 손을 꼭 잡았다. 사랑은 어려운 게 아니란다. 가까운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것, 잘 다녀왔냐고 물어보는 것, 같이 밥 먹는 것, 그게 가장 큰 사랑이야. 손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약속할게요. 저도 가족을 많이 사랑할게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뒤 영수 씨는 손주들을 모두 거실로 불렀다. 할아버지가 하나 부탁해도 될까? 아이들은 동시에 대답했다. 네. 나중에 할아버지가 없더라도 엄마 아빠를 많이 사랑해라. 전화도 자주 하고 안아도 주고 사랑한다는 말도 많이 해라. 손주들은 진지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막내 손자가 작은 손가락을 내밀었다. 약속? 영수 씨도 웃으며 손가락을 걸었다. 약속?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민수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예전에는 아버지와 손가락 약속을 해본 기억이 거의 없었다. 그는 조용히 아버지 곁으로 다가갔다. 아버지, 저도 하나 약속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아무리 바빠도 가족보다 중요한 일은 만들지 않겠습니다. 미영도 말했다. 저도 아이들에게 부모님 사랑하는 법을 꼭 가르치겠습니다. 지연은 웃으며 말했다. 우리 가족은 이제 평생 함께해요. 그날 밤, 영수 씨는 일기장을 펼쳐 마지막 문장을 적었다. 오늘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되었다. 통장에 돈이 많아서가 아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내 곁에 있기 때문이다. 일기장을 덮은 그는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멀리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다. 여보, 이제 정말 행복하지요? 영수 씨는 조용히 대답했다. 응, 우리 가족이 다시 웃으니까. 그날 이후 김영수 씨 가족에게는 새로운 전통이 생겼다. 매달 첫 번째 일요일은 가족의 날. 휴대전화는 잠시 내려놓고 함께 밥을 먹고 사진을 찍고 이야기를 나누는 날이었다. 그 작은 약속은 세월이 흘러도 한 번도 깨지지 않았다. 그리고 훗날 김영수 씨가 남긴 일기장은 손주들에게 전해져 세대를 이어 읽히는 가족의 보물이 되었다. 80번째 생일이 지나고 며칠 후 김영수 씨의 집은 예전과 달리 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아침이면 민수가 안부 전화를 했고 점심에는 미영이 반찬을 들고 찾아왔으며 저녁에는 지연이 함께 산책을 나갔다. 손주들은 학교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할아버지 집으로 향했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 들려드릴게요. 영수 씨는 하루 중 그 시간이 가장 행복했다. 어느 토요일, 막내 손자가 말했다. 할아버지, 오늘은 저희랑 공원 가요. 가족들은 도시락을 싸들고 집 근처 공원으로 향했다. 푸른 잔디 위에서 손주들은 공을 차고 뛰어다녔다. 영수 씨는 벤치에 앉아 아이들을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다. 정말 행복하구나. 잠시 후 손녀가 할아버지 옆에 앉았다. 할아버지, 네. 나중에 제가 어른이 되면 할아버지처럼 살고 싶어요. 영수 씨는 웃으며 물었다. 왜? 손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할아버지는 누구한테나 친절하시잖아요. 그리고 가족을 정말 많이 사랑하시잖아요. 영수 씨는 손녀의 손을 꼭 잡았다. 사랑은 어려운 게 아니란다. 가까운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것, 잘 다녀왔냐고 물어보는 것, 같이 밥 먹는 것, 그게 가장 큰 사랑이야. 손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약속할게요. 저도 가족을 많이 사랑할게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뒤
영수 씨는 손주들을 모두 거실로 불렀다. 할아버지가 하나 부탁해도 될까? 아이들은 동시에 대답했다. 네. 나중에 할아버지가 없더라도 엄마 아빠를 많이 사랑해라. 전화도 자주 하고 안아도 주고 사랑한다는 말도 많이 해라. 손주들은 진지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막내 손자가 작은 손가락을 내밀었다. 약속? 영수 씨도 웃으며 손가락을 걸었다. 약속?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민수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예전에는 아버지와 손가락 약속을 해본 기억이 거의 없었다. 그는 조용히 아버지 곁으로 다가갔다. 아버지, 저도 하나 약속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아무리 바빠도 가족보다 중요한 일은 만들지 않겠습니다. 미영도 말했다. 저도 아이들에게 부모님 사랑하는 법을 꼭 가르치겠습니다. 지연은 웃으며 말했다. 우리 가족은 이제 평생 함께해요. 그날 밤, 영수 씨는 일기장을 펼쳐 마지막 문장을 적었다. 오늘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되었다. 통장에 돈이 많아서가 아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내 곁에 있기 때문이다. 일기장을 덮은 그는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멀리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다. 여보, 이제 정말 행복하지요? 영수 씨는 조용히 대답했다. 응. 우리 가족이 다시 웃으니까. 그날 이후 김영수 씨 가족에게는 새로운 전통이 생겼다. 매달 첫 번째 일요일은 가족의 날. 휴대전화는 잠시 내려놓고 함께 밥을 먹고 사진을 찍고 이야기를 나누는 날이었다. 그 작은 약속은 세월이 흘러도 한 번도 깨지지 않았다. 그리고 훗날 김영수 씨가 남긴 일기장은 손주들에게 전해져 세대를 이어 읽히는 가족의 보물이 되었다. 시간은 어느덧 5년이 흘렀다. 김영수 씨는 85살이 되었다. 예전보다 걸음은 많이 느려졌고 흰머리는 더욱 늘었지만 얼굴에는 늘 평온한 미소가 있었다. 무엇보다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다. 이제 그의 집은 더 이상 조용하지 않았다. 주말이면 손주들이 먼저 달려왔고 세 남매는 자연스럽게 부모님 집에 모였다. 누군가는 음식을 만들고 누군가는 설거지를 하고 누군가는 마당을 쓸었다. 김영수 씨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꿈꾸던 가족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구나. 어느 봄날 아침, 김영수 씨는 가족들을 모두 불렀다. 오늘은 다 같이 사진 한 장 찍자. 마당에 의자를 놓고 가족 20명이 둥글게 모였다. 사진사가 말했다. 웃으세요. 찰칵. 그 순간 영수 씨는 가장 환한 미소를 지었다. 그것이 가족과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 되었다. 며칠 뒤, 김영수 씨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창문을 열고 따뜻한 햇살을 바라보았다. 가족사진 앞에서 한참을 미소 짓던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얼굴에는 미소가 남아 있었다. 고통도 두려움도 없는 평온한 모습이었다. 장례식장. 몇 년 전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조문객들은 슬퍼하면서도 입을 모아 말했다. 정말 행복한 삶을 사신 분이셨습니다. 가족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 보였어요. 세 남매는 아버지가 남긴 일기장을 들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다. 내 인생은 성공이었다. 큰 돈을 벌어서가 아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웃으며 마지막을 맞이했기 때문이다.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조사를 읽기 시작했다. 아버지, 예전에는 왜 그렇게 일만 하셨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돈을 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주셨다는 것을. 미영도 앞으로 나왔다. 아버지, 이제는 더 이상 죄송하다는 말보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 딸로 살아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지연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약속대로 서로를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가족은 절대 흩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때 막내 손녀가 앞으로 걸어 나왔다. 손에는 오래된 일기장이 들려 있었다. 할아버지가 저한테 하신 말 기억나요? 가족은 함께 밥 먹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지켜주는 사람이래요. 장례식장은 조용한 울음소리로 가득 찼다. 그날 저녁, 세 남매는 아버지 집으로 다시 모였다. 누구 하나 떠나지 않았다. 식탁에는 따뜻한 된장찌개와 밥이 놓여 있었다. 민수가 말했다. 오늘도 같이 먹자. 미영이 웃으며 대답했다.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시던 모습이잖아. 손주들도 둘러앉았다. 식사하기 전 모두가 빈 의자 하나를 바라보았다. 그 자리는 평생 아버지가 앉던 자리였다. 아무도 그 자리에 앉지 않았다. 대신 민수가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잘 드시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모두가 미소를 지으며 숟가락을 들었다. 눈물은 흘렀지만 그 눈물은 슬픔만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다. 세월은 계속 흘렀다. 손주들은 자라 어른이 되었고 결혼을 하고 또 새로운 가족을 이루었다. 하지만 한 가지 전통만큼은 변하지 않았다. 매달 첫 번째 일요일은 가족의 날. 아무리 바빠도 모두가 함께 모여 식사를 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나면 가장 어린 손주가 늘 같은 문장을 읽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가장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은 김영수 씨가 남긴 가장 소중한 유산이 되었다. 이야기의 끝, 그리고 여러분께 부모님은 늘 우리를 기다립니다. 비싼 선물보다 짧은 전화 한 통을, 화려한 여행보다 함께 먹는 한 끼를, 사랑은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 전할 수 있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평생의 추억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그 한마디가 가족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영상이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